안녕하십니까. 네, 쿠셔킨 프로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공을 들여서 이걸 짧은 영상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짧은 영상으로 만들면 정말 너무 짧아서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이렇게 팍팍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정말 공을 들여서 제가 정말 시간을 좀 투자해서 한 4, 50분 정도 투자해서 여러분들 그 스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어떠한 백스윙에 대해서, 백스윙이죠.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초보부터 고수까지 내가 어떤 백스윙을 해야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열이면 10명이 다 똑같은 백스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떠한 버릇도 있을 것이고, 그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맞대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전혀 무슨 뭐 효과도 없고 전혀 엉뚱하게 가가지고 점점 삐뚤어지는, 내 스윙이 점점 삐뚤어져서 이상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백스윙의 A부터 Z까지라 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옛날에 유행했던 거구나. A부터 Z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나의 스윙은 이게 맞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게 잘못했었네,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목,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나눠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부터 고수까지. 혹시라도 잘 모르거나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이게 라이브는 아니지만 채팅을 딱 하면 제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채팅을 해가지고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채팅을 보고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몸통. 요거는 조금 이따 쓰도록 할게요. 자, 몸통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초보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레슨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스윙 연습을 옆으로 도는데 이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돌려서 거의 하체도 이쪽을 보게 하고 우양우를 하고 상체도 우양우를 해라, 이 연습을 많이 시켜요. 초보의 경우에요. 초보의 경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똑바로 이렇게 서서 연습을 시키죠. 그냥 발만 벌리고 똑바로 연습시키죠. 이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일단 옆으로 도는 거에 익숙해지라고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는 오지 않는데 내가 자꾸 왼쪽 어깨 너머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보 때는 이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하체와 상체의 꼬임과 오른발이 이렇게 뒤틀렸을 때의 요 버티는 그 느낌, 요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숙제로도 많이 내주죠.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연습이 되면 요번엔 허리를 숙여서 될 수 있으면 수평으로 돌리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내 허리와 무슨 등 근육을 좀 일단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좀 웬만큼 된다 싶으면 이번에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배꼽에다가 이렇게 대고 손을 쭉 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샤프트가 거의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연습을 시키죠.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놓고 백스윙 하세요. 그대로 몸 다 돌리고 백스윙 하세요. 뒤에서 봐도 몸 다 돌리고 백스윙 하세요.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이건 물론 초보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궁금한 게 생겼죠. 수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수평은 아니에요. 사실 수평은 아니지만 이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흔히 얘기하는 스윙에서의 이 파워는 이거랑 똑같다고 하죠. 똑바로 서서 내 몸에 수직이 되는 이 막대기를 옆으로 치는 운동과 똑같다 해가지고, 일단은 이래야 파워가 크게 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내 몸에 거의 수직으로 휘둘러야 파워가 크게 나지만, 백스윙 할 때도 얘도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오는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오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 때문에 똑바로 휘두르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몸과 클럽의 어떠한 스피드를 최대로 내 몸에서 짜낼 수 있는 진짜 최대의 크기의 힘을 뽑으려고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백돌이들 막 골프 시작했던 한 3개월 미만은 요걸 많이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스윙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시키냐면 똑같지만 이번엔 느낌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돌았던 걸, 이거는 횡에 대한 스윙은 되게 좋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머리가 이렇게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옆으로 도니까. 근데 머리를 안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또 잘못된 동작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몸에 완벽하게 장착이 되기 전에 다른 걸 알려주죠. 뭘 하냐, 이번에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왜냐?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숙이고 있죠. 숙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허리띠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가 요게 이렇게 딱 꽂혀 있으면 어드레스는 이게 어드레스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어드레스죠. 앞으로 좀 숙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회전을 하게 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돌았던 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돼요. 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맨 처음에는 그냥 옆으로 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돌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앞배도 아니고 옆구리도 아니고 앞과 옆의 중간 요 부분이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아코디언에 이렇게 아코디언 있잖아요. 그 연주하는 거 이렇게 드러났다 줄어났다. 여기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들어주는 느낌이 나면 왼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 힙도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힙의 이 버클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밑을 바라보고 있는 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으로 돌기만 하면 보통 이쪽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면 요번에는 안쪽에 부하가 걸려요. 안쪽에 부하가 걸리면서 요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뒤꿈치 쪽으로 이동하죠. 뒤꿈치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이렇게 해서 힙이 앞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뒤꿈치 쪽으로 이동을 해서 힙을 키핑 시키고 왼쪽 무릎이 살짝 나와도 될 정도로. 왜냐하면 옆으로 도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릎도 옛날에는 고정하라 그랬는데 고정이 아니라 약간 펴도 된다라는 그 인식이 되게 강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내가 최대한 몸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거는 최대한 돌릴 수 있지만 요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튀겨나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몸을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돌기 때문에 볼을 이렇게 보면 어깨를 많이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돌리는 연습을 하세요. 최대한 많이 돌리는 연습. 그러면 이제 요 등이나 이런 데가 조금 힘들다, 뻣뻣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정도가 되면 내 몸통으로 돌리는 스윙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보에서 이제 상수까지 나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단은 이제 또 궤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궤도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왼손은 밀어야 돼. 내 몸 밖에서 밀어야 되고 오른손은 미는 손과 반대로 이렇게 좀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바트로 총했을 때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왼손은 밀고 오른손은 당겨야 되니까 이런 느낌을 스윙 중에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특히 백스윙 할 때도. 내가 나가는데 얘를 항상 이렇게 당겨주고 있어야 코킹이 유지가 되고 방금 전에 연습했던 그 몸의 힘을 이용해서 스윙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항상 최대의 요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 끝났으니까 궤도잖아요. 궤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궤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가서 칠 수 없는 이유는? 힌트는 이렇게 거꾸로 잡으면 똑바로 가서 똑바로 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그냥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지만 헤드가 앞에 있는 것보단 쉬워요. 이거 왜 쉽냐면 이 샤프트에 대해서 그립이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거야. 탁구채, 그다음에 테니스채 뭐 이런 거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듯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헤드는 이 샤프트에 대해서 앞이 튀어나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어려워.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나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골프라는 그 운동 자체가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과학의 스포츠가 있고 비과학의 스포츠가 있는데 과학의 스포츠는 움직이는 손이 심장보다 아래에서 움직이는 걸 보통 과학의 스포츠라고 그래요. 이 육상 이런 것들. 비과학의 스포츠는 항상 심장보다 손이 위에 있는 게 비과학의 스포츠예요. 야구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 테니스도 이렇게 치긴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과학의 스포츠지. 근데 골프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비과학의 스포츠예요. 그래서 클럽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클럽을 놓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이 끄트머리만 겨우 잡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나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클럽은 결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빠질 때 보면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무거워서 클럽이 저절로 닫혀요. 그죠? 가볍게 잡고 하면 이렇게 닫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볼을 치려고 내려오는 순간 열려요. 그죠? 클럽이 열리고 여기 와서 또 닫혀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닫히는 거예요. 올라갈 땐 닫히고 내려올 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이거를. 올라갈 때 닫힌다. 내려올 땐 열린다. 그러니까 열려서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백스윙은 가만히 냅두지만 어쨌든 간에 가만히 냅둬야 되지만 볼을 치는 순간에는 내가 뭔가를 닫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스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똑바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스윙이 이렇게 무한대기호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건 여담이지만 페이드 치는 선수들은 보통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쳐버리죠. 스윙 궤도가 약간 밖에서 놀기 좋죠. 그리고 옛날에 그 짐 퓨릭 같은 경우도 어떻게 쳤더라? 이상하게 치긴 했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그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그립을 좀 특이하게 잡음으로써 그게 많이 상처가 됐죠. 그러니까 그립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립은 이제 오늘은 약간만 얘기하기로 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기 좋으라고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면 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 같은 거 할 때 선을 딱 하나 그리잖아요. 그 선이 이 선이에요. 자, 여기서 했을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백스윙을 이렇게 하셔야 돼. 백스윙이 대부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원포인트 레슨 계속 올리잖아요. 원포인트 레슨 계속 올리면 백스윙이 열의 업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면서 클럽이 닫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가면서 클럽이 열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클럽이 스퀘어로 되는 경우. 이게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 일로 가는데도 클럽이 닫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클럽이 열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클럽이 이렇게 스퀘어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다운스윙 할 때 보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추어 골퍼들은 보정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해야 돼. 보정이 들어가면 스윙이 그만큼 복잡해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럽을 이렇게 휘둘렀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연스럽게 휘두르는 게 클럽이 닫히면서 올라가면서 바깥쪽에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봐야 돼.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초보라면 슬라이스가 날 것이고 고수라면 훅이 날 거예요. 똑바로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초보라면 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면서. 자, 이게 헷갈리니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보여드리기가 힘드니까 이걸로 붙여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 이게 열려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열려서 들어가면 이 위에 올라와서 대부분이 열려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열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 완전 우측 아니면 생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래요? 여기 와가지고 늦은 상태에서 닫아야 되니까 핸드 퍼스트로 많이 나가지 못하고 또 게다가 여기서 돌리니까 당연히 볼의 방향이 좋지 않고 뒷땅도 많이 나고 공이 잘 맞아봐야 멀리 가지도 않고 샌드웨지 50m밖에 안 나가는 남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무조건 일로 빠지면서 이렇게 돌리는 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닫았는데 내가 일로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닫았는데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나가면서 닫아야 되는데 여기서 닫았죠. 그럼 닫아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물론 고수들은 여기서 닫아서 올라가서 닫아서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닫아서 치니까 당연히 훅이 잘 나죠. 공이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이 흔히 얘기하는 인아웃 스윙은 이렇게 빵 치면 공을 이렇게 사선으로 회전시키거든요. 이렇게 그냥 공이 잘 맞으면 전부 다 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됐던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드라이버가 됐던 아이언이 됐던 이렇게 오는 건 NG 좋지 않아요. 노굿이야 노굿.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레슨을 좀 받았구나 하는 경우가 이쪽으로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백스윙을 할 때 이쪽으로 빠져야 돼. 이쪽으로 빠지는데 볼을 계속 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골프는 계속 과하게 해야 되거든. 안 되는 건 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과하게 해서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스윙을 할 때 여기로 올라와야 돼.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손에 어떠한 동작이 필요해지죠. 아까 얘기했던 왼손은 밀고 오른손은 당기는 동작을 여기서 계속 해줘야 돼요. 왼손은 계속 밖으로 밀고 오른손은 살짝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가면 당기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당기는 동작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 저는 스윙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올리면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렸을 때 봐보세요. 얘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죠? 여기. 자, 다시. 스윙을 올렸을 때 저는 약간 이게 아니라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면을 쳐다봐요. 이게 스퀘어한 거고 제가 하는 건 닫힌 거. 이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치는 사람은 내가 한 1000명에 1명 봤나? 그 정도로 없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아무튼 둘 중에 하나야. 얘가 여기를 쳐다보든가 여기를 쳐다보든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백스윙 할 때 손등을 피는 게 좋아요? 접는 게 좋아요? 이거 많이 하죠? 이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빼놓을게요.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피는 게 좋습니까? 접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피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그 정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답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뭐 제 채널이나 다른 채널 보면서 야, 슬라이스 할 때는 펴야 된대. 아니면 뭐 훅인 할 때는 접어야 된대. 아니면 뭐 내려오면서 뭘 해야 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단편적인 거를 내가 주워 들어서
그 들은 내용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그냥 쳐볼게요. 하나는 재스윙이고 하나는 재스윙이 아닌데, 자 그냥 한번 쳐볼게요. 스윙을 이렇게 치는 스윙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치는 스윙이 있어요. 이게 내 스윙이 아니니까 안 맞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모르죠. 제가 천천히 한번 스윙해 볼게요. 원래 제 스윙은 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서 헤드가 여기를 보고, 천천히 올라가서 헤드가 여기를 보고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려와서 쳐요.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치는 게 제 스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스윙은 뭐냐면, 일단 여기가 스퀘어예요. 스퀘어.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이 스퀘어로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오면 당연히 공이 저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스퀘어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경기를 잘 보세요. 경기 같은 거 보면 프로들이 나와서 슬로우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스퀘어가 돼 있는 프로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열에 5은 스퀘어야. 그러면 스퀘어로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려오면 클럽이 무조건 열려야 되니까 초보들은 여기서 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요. 제가 뭐 하는지 보셨어요? 올려서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이걸 한다고, 이 동작을. 이 잘 치는 프로 선수들 중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스퀘어로 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걸 해요.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100%야. 이렇게 올려서 손동작을, 요 동작을 만들어 주는 게 100%예요. 이렇게 가서 100%야. 그러면 레슨을 받아도 뭐 매일 무슨 뭐 1시간씩 레슨 받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레슨도 안 받아. 그러면 한 가지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편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뭘 하는 게 더 편할 것이냐. 이러면 당연히 한 가지를 유지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근데 물론 요 비틀어주는 스윙은 이곳에서 파워가 또 나오기 때문에 더 파워풀하고 볼을 좀 더 멀리 보낼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뭔가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하나의 뭔가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죠. 그죠? 만약에 이 타이밍이 여기서 내려서 이 돌려주는 타이밍이 늦는다거나 빠른다거나 하면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매일처럼 연습하는 프로면 모를까. 그래서 저는 항상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넘어올 때는 요거를 항상 약간 이렇게 다듬는 형태가 요즘에 나오는 그 스윙 형태 중에 가장 간편한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다듬는 스윙 같은 경우는 볼을 쓸 때 그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면 왼쪽으로 잘 가요. 왼쪽으로 잘 가서 문제가 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연습 조금, 어차피 연습을 똑같이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쳤을 때 볼의 방향이 좋고 좀 더 편리하고 이렇게 칠 수 있으면 그냥 자기가 이제 편한 거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와서 손등을 펴야 되느냐 구부려야 되느냐는 그렇게 무슨 뭐가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끝에서 스퀘어하게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스윙이 바뀌어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게 누가 있어, 이런 걸.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 당연히 없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제가 옛날에 소개시켜드린 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선을 그리는 거예요. 뭐 앱이 없어도 돼. 그냥 카메라로 만들면 되니까 과하게, 나 여기 올라가서 뭐가 됐던 이렇게 내려야 되는구나. 백스윙이 무조건 일로 빠지면 무조건 안 돼. 이건 무조건 안 돼. 그냥 아니 무조건 안 돼. 그냥 이쪽으로 올라오게 연습을 많이 하셔라. 많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몸 쓰는 거. 옆으로 초보는 옆으로 연습을 하되 나중에 이렇게 올려서 연습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 다운스윙이 된다. 손 자체가 자꾸 왼손은 밀고 오른손은 당겨라. 이렇게 크게 작게 하지 마시고 크게 올려서 올려라. 얘는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약간 뭐가 됐던 살짝 이렇게 접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를 해줘야 돼.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하시는 분이 오른손은 어떻게 스윙을 해야 돼요? 볼을 칠 때 오른손을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 질문에 얘기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오른손의 경우도 똑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올라와서 맨 탑에서 얘를 만들어야 돼. 무조건 얘. 뒤에서 보시면, 간편하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와 얘가 삼절곤처럼 이렇게 딱 땅땅땅 이렇게 접혀져 있어야 돼요. 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와서 쳐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접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도 좀 이상하지만 이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볼을 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탑볼 많이 나고 볼이 맞아도 세게 가지 않고, 그래서 항상 붙어서 내려온다. 요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잘 올라가야 내려올 때도 잘 내려온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드라이버의 백스윙 탑은 어떻게 만드나요? 방금 얘기했지만 드라이버의 백스윙 탑은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백스윙 탑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수그리고 있는 이 상태가 보통 각도가 몇 도쯤 될까요? 이 각도가 뭐 한 45도라고 칩시다. 한 45도라고 치면 이 각도로 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업라이트한 백스윙을 했다. 백스윙 탑을 업라이트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치면 당연히 이렇게 치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다시 내려야지, 이렇게 뒤로. 그죠? 이렇게 치는 사람은 이렇게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쳐야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업라이트한 사람은 업라이트하게 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헤드가 뒤로 와서 쳐야 되고, 뒤로 빼는 사람은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뭐가 나와요? 훅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인아웃 스윙과 아웃인 스윙이 이런 데서 전부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이 백스윙 탑이 이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라고 유튜브나 이런 데 저도 그렇고 다른 프로들도 그렇고 다 올리는데, 그게 열이면 열에 해당하는 얘기가 열에 한두 명밖에 해당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내가 백스윙 탑을 만드는데 나는 이 정도인데? 이렇다고 한들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무조건 다 틀렸겠지. 무조건 다 틀렸지만 그 뒤에 수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전부 다 같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크로스오버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고치냐. 자, 크로스오버라는 게 뭐예요?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크로스오버예요. 이 팔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 그죠? 그래서 헤드가 내가 스윙하는 와중에 얘가 보일 정도로 앞으로 나오는 게 크로스오버인데, 크로스오버가 나쁠까요? 괜찮을까요? 질문입니다.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뭐 괜찮은 걸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대부분은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레슨을 안 받고 그냥 꾸준히 치는 분들 중에 잘 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 크로스오버 하는 것 같은데? 나 백스윙 할 때 이게 눈에 보이는데? 나는 볼 잘 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크로스오버가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가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친다고. 그러니까 공이 세게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짝대기 대고 얘기했지만 뭐가 됐던 뒤에 살짝 뒤에 걸치도록 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크로스오버를 한번 볼을 쳐볼게요. 크로스오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치는 사람은 볼 잘 쳐요. 어? 왜? 뭐가 됐든 이렇게 됐어도 내가 다시 뒤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가 돼도 볼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치니까 볼을 세게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궤도가 항상 일정하게 이 뒤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쳐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 돼.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쳐도 볼이 잘 맞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면 열이 다 맞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나름대로의 처방전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됐던 그 원칙을 지키긴 지키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은 다운스윙을 잘하기 위한 원칙이지 백스윙을 잘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지켜야 되는 건 무조건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몸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발 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이렇게 떼어도 돼요. 떼어도 상관이 없어. 떼어도 상관이 없고 요즘엔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렇게 서 있으면 오히려 왼발을 앞으로 밀어요. 그래서 스윙하는 데 더 많이 스윙하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 아까도 우리가 그 레슨 할 때 제가 우리 회원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불과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특히 여자 프로들이 스윙이 다 똑같았거든요. 누가 쳐도 체형이 비슷하든 뭐하든 간에 다 똑같았어요. 그냥 얼굴 가리고 나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다 똑같았는데 최근에는 스윙이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특유의 뭔가 개성을 갖고 있는 스윙들이 많아서 얘는 누구구나 얘는 누구나 이게 대충 알 정도로. 그래서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장비의 발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비가 이런 장비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장비로 봤더니 옛날에는 감과 결과로만 봤는데 요즘엔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볼이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건 과정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안 좋아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되게 잘해야 돼요. 백스윙을 잘해야 되는데 오버스윙이든 뭐가 됐든 간에 스윙은 팔을 거의 안 쓰고 몸을 최대로 써가지고 내가 팔은 그냥 이 헤드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럽 자체가 이 클럽이 가장 인아웃적인 이 인아웃으로 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기본을 너무 거스리면 안 된다. 어떤 형태가 됐던 스윙은 이 형태가 나오는 게 낫다. 백스윙은 이 형태가 나와야 다운스윙이 되게 좋다 이거죠. 그죠? 이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 뭘 해라? 스윙할 땐 밖으로 빼고 또 하나 몸을 많이 돌리면서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요걸 해야 되는 스윙이 있고 이걸 안 해야 되는 스윙도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있던 판 하나 세우면 이렇게 하면 드로우 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왕 슬라이스 아니면 왕 훅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오면 또 슬라이스 나오는 거고 그래서 뒤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백스윙 따라서 위를 바라봤을 때 이게 열렸냐 닫혔냐에 따라서 스윙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여기서 몸을 더 쓰고 뭐 이런 거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요 백스윙을 시작해서 다운스윙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얘기를 이렇게 좀 모아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다운스윙에 이어서 임팩트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네요. 한 35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채팅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프로스입니다. 감사합니다.